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셀트리온 이제 주말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일부터 또 증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 또 이제 마음을 또 잡기 위해서 제가 또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저는 지금 사실 이제 유플라이마 오늘은 좀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주말에 좀 이제 걱정이 많으실 건데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막 시끄럽냐면 지금 SBVB 이게 실리콘밸리 뱅크예요. 실리콘뱅크 밸리 파산 사태 점검 나선 금융당국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막 연기금이 막 몇천억 막 투자를 했던 뭐 이런 SBB 과연 내일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제 SBB 파이낸셜 그룹의 이런 파산 사태는 과거에 이런 2008년도에 이제 금융 위기 리먼 브라더스급의 사태는 아니다라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사실 대형 은행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JP 모건과 더불어 갖고 이 4대 은행 중에 하나여서 JP 모건,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였고 4대 은행 중에 하나였던 그룹이 이제 파산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때는 부실 채권으로 인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고 지금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기업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채권이긴 한데 자 이런 이제 기업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성장주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뭐 아직까지 실적은 안 좋지만 미래 성장성이 좋은 그런 성장 회사들 이런 회사들의 채권 이게 부실 채권입니까? 부실 채권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사실 그동안 이제 금리가 상승이 되면서 이렇게 사실 일시적인 이런 재무 악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사실 이제 SBB 뱅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대상이 신생 벤처 기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시스템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충격은 제한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악재가 터지긴 했는데 지금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지금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인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면서 이런 주축 기회를 지금 여러 군데에서 현재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이런 고강도 긴축에 대한 이런 부작용이 하나씩 생겨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상승은 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하기에는 금리 인상은 부담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긴축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향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줍줍 기회로 보셔야 되지 않나.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내일 나스닥 선물이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에 따라서 내일 증시의 향방이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셀트리온, 향후 2차 전지를 이을, 코스닥의 차기 주도 섹터는 단연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가 아닌가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돈은 위에서 밑으로 온다. 그러면 이런 이제 세력들이나 뭐 이런 기관 투자자나 뭐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를 분명히 노릴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차기 주도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복귀와 맞물려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약 바이오 업종을 주목하는 그런 좀 인식이 최근에 증시의 분위기다. 자, 그래갖고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섹터, 사실 BBIG 과거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사실 배터리는 엄청나게 올랐고 인터넷도 5G도 한때 좀 올랐죠. 그리고 게임 섹터도 한 번은 시세를 줬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준 쪽이 이제 바이오다. 대형주 관점에서 봤을 때. 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셀트리온이라든지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 물론 HLB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의 대안을 찾는다라고 하면 소외주 측면에서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우호적으로 판단한다.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우선 코스닥 시총 상위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이 주목을 받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휴미라 특허 만료에 따른 유플라이마 식약처 FDA 5월 승인 이런 것들 그리고 발매 이후 사보험 등재 등 호재가 여러 호재가 대기 중이다. HLB 뭐 이런 리보세라닙 이런 이제 글로벌 임상 마무리하고 이제 5월 달에 식품의약국의 신약 허가 절차를 밟는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제 수혜가 나올 때,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뜰 때 어떤 이제 섹터가 또 주목을 받냐면 제약 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전통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앞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 종근당,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봐주셔야 되고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제약바이오 투심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외국인 공매도가 엄청나게 매도를 치는데 그 물량을 지금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이름을 기관 쪽에서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도 마찬가지 제약도 삼형제가 이렇게 기관 상위 매수군에 지금 있다. 그런 부분이고 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또 외국인들이 좀 매집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드디어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자, 그래서 글로벌 매출액 1위 의약품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죠. 시장 규모는 186억 달러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랑 이제 셀트리온이 큰 기회를 맞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있다라는 것인데 우려가 된다라는 결국에는 이 경쟁이 막 심화되면서 여러 가지 업체들도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오리지널 제약사 FB가 공격적으로 약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KB증권에서는 생각보다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다. 자, 그 근거에 대해서 좀 보자면 자,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세 가지 우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크지 않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가 면역 질환 약물의 경우 약가가 인하가 되면요. 처방량의 증가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아달리무마 처방량은 연평균 14% 증가했고 이런 레미케이드 처방량 또한 증가 추이에 있다. 약가가 하락하면 바이오시밀러 수익이 안 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휴미라는 지금 약 가격 자체가 그냥 높습니다. 그냥 가격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523달러에 출시가 된 이후에 약가 인상을 거쳐 지금 3,461달러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으로 약 가격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다 하더라도 수익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 분석인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FB에서 차지하는 휴미라 비중이 높지만 후속 약물인 스카이리지, 림보크가 휴미라의 빈자리를 채우기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랑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고농도, 이 고농도가 사실 핵심입니다. 휴미라는. 자,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고농도 제형이 유리한 이유는 저농도 제형에 비해서 이런 환자가 더 적은 용량의 아달리무밥을 투여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농도 제형으로 FDA 승인을 받은 제형은 이제 휴미라, 물론 오리지널이니까 휴미라랑 하드리마, 요거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역시 지금 FDA에서 고농도 제형으로 심사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 처방가는 바이오시밀러,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 같은 경우는 고농도 휴미라 시밀러를 이제 미국에서 허가를 받았죠. 인터체인지 어빌리티 임상 진행 중인데, 자, 지금 이제 셀트리온 역시 고농도 휴미라 유플라이마가 허가되게 있습니다. 자, 5월달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하드리마랑 지금 현재 휴미라가 지금 FDA의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셀트리온도 이게 허가가 대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인터체인지 어빌리티라고 이제 FDA 임상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사실 이제 미국 이제 FDA의 고유의 규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라든지 이런 당뇨병 치료제 같이 이런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런 바이오시밀러는 약사와 의사의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이 대조약 대신에 약국에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호환이 가능하다라는 호환. 요것을 또 승인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약국에 갔는데 오리지널 의약품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인터체인지 어빌리티를 받은 제약사는 이제 유플라이마로 바로 대체 조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체 가능 바이오시밀러 요것을 승인받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어빌리티 이거 임상 지금 진행 중인데요. 요게 허가가 되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대박.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저 이슈를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당연히 이제 고농도 위주로 현재 매출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농도 대비하고 저농도는 13.4%밖에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휴미라의 분기 매출액 추이가 쭉쭉쭉쭉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출시되고 과연 이제 오리지널의 이런 ASP가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예상치가 휴미라가 마이너스 27% 이상 하락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있어서는 기대가 되는 데이터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우리가 시장에서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런 바이오 시밀러에 비해서 오히려 이제 레미케이드는 바이오 시밀러 출시 이후에 이렇게 5% 정도 매출이 상승이 되었는데, 휴미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27% 정도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너무 많긴 한데 여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고, 잠깐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 이제 차트를 좀 우리가 봤을 때 이번 주에 어떤 관전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증시가 사실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셀트리온이 21선을 지켜줄 것인가? 만약에 이런 지지력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간에 이런 이제 장기 이평선 라인들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셀트리온의 주봉을 보시게 되면 5일선 회복 라인이 딱 이제 명확하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5일선 회복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는 지금 61선까지 임금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고요, 역시.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자, 셀트리온 제약은 여기 일목균형표 구름대 라인까지도 이제 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먼저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관전 포인트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 장기 이평선 안착이 과연 나와줄 것인가? 만약에 좀 안착에 실패한다라고 하면 약간 이제 음봉을 주면서 약간 조정 라인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는 61선 지지 여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굉장히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다음 주는 좀 이제 아래 꼬리를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요런 이제 강보합 정도만 이제 나와줘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는 또 CPI 일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뭐 CPI 수치에 따라서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쨌든 조정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매집을 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 전환을 위한 지금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상대적으로 셀트리온은 지수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이제 나중에는 눈높이를 맞춰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셀트리온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